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와 함께 이에 따른 전략 수정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오늘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대표님 그래도 네. 오늘 그래도 이게 다행인 거죠. 설 연휴 전에 이렇게 숨 쉴 틈을 조금은 주네요. 이제 한숨부터 쉬고요. 네, 그래서 같이 합시다. 네. 아유, 예. 근데 200포인트 빼놓고 네. 이제 한 5, 60포인트 올라오려고 막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그래도 네. 너무 안 줄 것 같다가 살짝 분위기를 깔아주니까 또 설레네요. 그래도 사람이 예의가 있는 게 명절 전이라고 네. 그래도 약간 모양새는 갖춰주는 것 같은데 좀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고 그 연휴 이후에도 연속성을 살짝 기대해 보면서 오늘 나온 이슈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작은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고 싶기도 한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틀 연속 툭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찌라시 같은 뉴스가 돌아서 폭스바겐과의 결별이라는 사실 이게 뉴스의 형태를 띠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사실무근의 뉴스가 돌면서 시간에서 폭락을 하기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더 투자 심리가 불안정한 것 같거든요. 오늘까지 떨어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 대표님의 시선은 어떠신가요? 일단 제발 좀 저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단독 보도, 네. 또 확인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전화 몇 개 번만 하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 그런 것도 뭐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저도 꽤 오래 했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단독이라는 걸 달기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렇죠. 건데 네. 일단 질러 놓고 나중에 이 헤드라인을 바꾸는 건 정말 무책임한 거거든요. 역시 기자님의 입장 쪽에서는 그래서 최고십니다. 너무 예. 이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네. 아무리 언론사 네임밸류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해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또 지금 뭐 어제 나왔던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쪽이 확인이 돼 있고.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지금은 뭐 기업 가치나 뭐 앞으로의 뭐 이런 전망들보다는 이 수급적인 이슈가 가장 크겠죠, 일단은.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또 어제 바로 MSCI 조기 편입이 됐고 네. FTSE는 안 실패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또 유입되는 현상들이 들어올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관들이 어제 살 만큼 샀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늘 매수가 약간 유보적이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네. 있다 보니까 이게 살짝 주가상으로는 좀 미스매치 되는 현상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 2월 19, 2월 14일이죠. 네. 이때까지 MSCI 지수 편입되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약 한 3천억 정도 오. 돼 있고 또 3월 10일 날 코스피 200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죠. 이때 들어올 수 있는 게 또 한 4천억. 그래서 총 패시브 자금 쪽으로만 앞으로 대기하는 게 한 1조 원 정도 돼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추가적인 자금들이 유입되는데 나머지 한 외국인들이 지금 한 900만 주 갖고 있죠. 네. 그중에서 어제 150만 주 팔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 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안 팔고 갖고 있을까요? 근데 이게 외국인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가요? 많은 것보다 이제 그 공모 받았을 당시에 이제 네. 같이 들어왔던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의무 보유 확약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상황들이죠. 이것도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기관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잡아두면서 외국인한테는 너무 무한 권리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해요. 근데 뭐 얘기로는 그렇게 외국인한테 만약에 의무 보유 확약 걸어라 그러면 외국인들이 안 한대요. 아, 그래서. 예, 그러면 외국인들 청약 안 하는데 우리가 흥행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고질적인 병폐 이것도 없애기가 근데 네. 당분간 힘들잖아요. 이 구조라는 게. 그래서 만약 이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떤 타이밍을 보고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익률만 보고 쫓아간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아마 이제 지난 과거 패턴을 보게 되면 연기금 매수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화를 냈기 때문에 네. 연기금한테 오늘은 화를 안 내겠습니다만 예. 과거 흐름들 SKI ET부터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나오고 약간 변동을 보이다가 거기서 이제 꾸준히 매수해서 자기 비중에 맞춰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화를 기대하게 되면 지금 그냥 이성적으로 봤을 때 네. 같이 바닥 어느 정도 단기 변동성 끝나고는 좀 우상향으로 갈 게 아니냐라는 쪽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비쌉니다.
지금도? 고밸류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를 충분히 뭐 앞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서 뭐 60만 원, 70만 원 갈 거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를 그냥 이용할 정도로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러면 지난번에 연기금에서 샀던 그 비싸게 샀던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죠, 주가가? 많이 밑으로 밀려나 있지요. 저희 돈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저희가 낸 돈으로 그렇게 저도 울컥할 뻔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수급적인 측면을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해서 보시면서 이용할 정도로만 보시되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움직이면서 혹시나 갈까 싶어서 어떤 관련돼서 뭐 한 주 두 주 받았던 이 공모주는 일단 정리는 하신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아직도 정리를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이제 패턴이나 흐름들은 좀 더 지켜보시되 아직 어떤 연기금 쪽의 동향들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한 3, 4일 정도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넘어서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조금 연관성이 있죠. 2차 전지 섹터 오늘 같이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여파도 있을 것이고 네. 테슬라의 여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고밸류라는 지적은 계속 쭉 있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흔들림이 좀 큰 것 같은데 소재 섹터 특히 많이 흔들립니다. 오늘 어떻게 흐름 보시고 계신가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여파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며칠 전부터 그 전부터 그랬었죠. 맞아요. 그 전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미리 비워놓자.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시장 반등과 함께 좀 올라오나 싶더니 여전히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네. 상황들이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수급적 이슈가 끝나서 나머지들을 비우는 과정에서 좀 약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끝나고 나서는 아마 바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죠. 그래도 트렌드는 맞다라는 입장은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네요. 그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테슬라의 앞으로 생산 관련된 쪽의 부담감들, 우려감들, 네. 신차도 지금 못 나온다고 하죠. 내년도로 연기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얘기되다 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정확하게 했던 게 칩 관련된 쪽입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쪽이겠죠. 그렇죠. 반도체가 어느 정도 생산을 다시 원활하게 나와야 이제 테슬라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반도체 문제인데 네. 반도체 쪽은 왜 지금 그쪽이 또 그러냐고 하게 되면 결론은 또 정점은 코로나죠. 다 네. 코로나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여파가 2차 전지 소재 섹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거군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모두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 연결고리 하나가 해결되게 되면 저희가 솔직히 금리에 대해서 너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껴도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들이 다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쪽에서 금리도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내렸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들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뭔가 미스매치 되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발작하는 거죠. 그런 혼란이 쪽, 심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 연결고리가 맞느냐라는 쪽을 봤었을 때,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뭐 내일 오미크론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함께 돌아가는 이 현상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 쪽에서 나왔던 주가 하락이라고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같은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급락은 돌아가긴 하겠는데 아마 변화들은 좀 서서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서히 모아가면서 기다리는 전략은 괜찮다라는 아이디어 주셨는데 네. 그럼 반등 탄력이 가장 센 쪽은 대장주격인 양극재 쪽이겠습니까? 아니면 버텨준 음극재, 동박 이쪽이 될까요? 제가 보기엔 동박도 여전히 쇼티지고요. 네. 근데 양극재 쪽에서는 큰 기업이 한번 사고를 약간 쳤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강하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동박 쪽도 여전히 증설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가만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네.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를 하고 있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하락을 기회로 삼는 관점이다라고 되면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TCC 스틸이라는 회사도 그 전에 주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있죠. 이런 쪽은 좀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특히 캔 만드는 그래서 네. 어떤 외관 쪽에 담당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2차 전지 쪽에 대한 변화 이어갈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질문만 좀 짧게 드려볼게요. 네. 에너지 솔루션 여파에 2차 전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네. 대형주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현재 엔지니어링이 오늘 오전에 상장 철회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그 뉴스에 건설주가 또 훈풍이 불더라고요. 네. 그런 현상은 조금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장기적인 것보다 그런 우려감이 너무 커서 그 전부터 이제
설 끝나면 바로 진행될 줄 알았더니 너무 마음 졸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리 비워놓다가 안 한대. 다시 사. 이런 현상들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맨날 이게 대형 IPO는 좀 없었으면 아닙니다. 이제 뭐 다들 그들의 사정은 있겠지만은 네. 시장에 충격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돌아가는데 아마 그 어떤 바스켓을 비우느라고 하락하게 한 지점들 네. 그 정도 부분까지는 반등이 나올 텐데 그 이상부터는 시장의 영향과 같이 받겠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 탄력은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왠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하다가 네. 2위 자리에 있던 SK 하이닉스 보니까 또 약간 찡하기도 하고 울컥하는 거죠. 예, 약간 울컥한 네. 느낌이 드네요. 네. 사상 최대 실적, 좋은 실적 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반응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 기대해도 되는 시점 맞을까요? 어제 또 시총 순위 바뀌는 거 보면서 참 억울한 회사. 아니 SK 내가 왜 네. 이런 회사. 그리고 오늘 실적 나온 거 보다 보니까 2018년도 때 나왔던 슈퍼사이클보다 매출은 더 나왔습니다. 맞아요. 2018년보다 더 나왔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실적인데 왜 내가 LG에너지 솔루션의 그 고밸류보다 내가 떨어진 게 뭐냐라고 억울해할 대표적인 회사니까 네. 아마 그 흐름들을 이제 오늘 바로 복귀는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보니까 JP모건에서는 이맘쯤 되니까 또 막 재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뭐 겨울이 윈터 이즈 커밍 해놓고 네. 지금 또 여전히 이번에 나온 보고서 보니까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하겠다. 근데 사실 회사 측에서 이제 컨퍼런스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회사의 상황이 좋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뭐 핵심적인 내용은 JP모건이 뭐 흐름은 맞췄긴 하지만 이렇게 또 사이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또 맞출 수 있을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이클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들은 아마 빠르면 한 1분기 말 정도, 네. 좀 늦게 되면 상반기 말 정도쯤에서는 거의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고 여기 네. 가장 큰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미크론의 변화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완연하게 꺾여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 흐름들을 촉발시키기 시작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거기서는 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만큼도 주가가 아직 뭐 완벽하게 반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회복하겠죠. 네. 이런 쪽에서 변화 흐름들 이어가는 걸로 보시되 또 관련된 쪽에 연관된 회사 대표적으로 ATPC 한번 말씀드렸죠. 낸드 네네. 관련된 쪽에 대표적인 주자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가는 듯하다가 많이 빠졌던 ISC 다시 같은 한번? 경우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쪽에서 또 DDR5와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도 같이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권의 줄 종목들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를 좀 짚고 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치료제 쪽의 시장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관련주 움직임 나오고 있고 특히 진단키트 쪽에 들썩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길게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총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네. 다 뭐 이쪽도 뭐 동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하기가 힘들고. 구하기가 약국에서 힘들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진단키트로 오르는 모든 종목이 약국에 납품을 하는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동반 오르는 건가요? 제가 이 뉴스를 듣고 네. 저희 집 앞에 편의점 와봤습니다. 네. 떡하니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저희 집 앞에 오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네. 근데 그 말은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물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량을 또 급격하게 늘려서 생산하기는 조금 버거운 상태다. 네. 그러다 보니 결국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급격하게 물량이 늘어나서 나오는 변화 쪽의 종목들 오늘 많이 움직이는데 네. 제가 보기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항상 확진자 최대 그리고 거기서 계속 늘어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게 지금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만약에 요즘 보니까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늘었다가 또 빠르게 줄더라고요. 그럼 혹시나 빠르게 줄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걸 추천을 하실까요? 네,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고 혹시나 네. 조금 덜 올랐다고 하게 되면 인탑스 같은 경우, 인탑스요? 예, 이 회사는 SD 바이오 센서 쪽에 후공정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포장하고 패키징하고 하는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대량 생산에 딱 맞춰준 회사다 보니까 이런 회사는 좀 뭐 주가 고가긴 해도 좀 네. 덜 올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쪽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제가 보기엔 과거 어떤 남아공이나 영국이나 사례를 봤었을 때 폭증한 확진자 수보다는 완화됐을 때를 더 생각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은 코로나 관련주 접근하지 않는 게 네.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마지막 오늘 이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요. 설 연휴 앞두고 마지막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네. 지금을 바닥으로 보고 반등을 기대하고 조금 더 비중을 늘려야 될지 아니면 빠져나와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어떤 급락했던 지수대가 2,700선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30%는 현금 가지고 네.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30% 정도의 비중은 확보하고 그리고 네. 연휴 맞이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원픽을 들어볼 시간이네요. 5개 중에 오늘 어디에서 원픽 고르셨을까요? 그냥 2차 전지 쪽에 얘기 많이 드리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그래도 많이 또 소외됐던 일진 머티리얼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 근데 한 번에 올라갈 흐름은 좀 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모아 가자라는 관점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목표가는 일단 10만 7천 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8만 7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기회, 이 타이밍과 전략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